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제막신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어, 최적의 고속신호 측정과 검증을 위한 에질런트 프로빙 솔루션 소개란 주제로 에질런트의 장재용 이사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미국 본사에 계신 분입니다.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 선생님 아까 제가 퀴즈를 냈는데 네,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라고 네, 네. 이게 원래 에즈런트가 그러면 전체가 다 바뀐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네. 저희 에즈런트가요. 네. 이제 크게 사업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자 계측기, 그건 이제 저희 HP부터 하던 사업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화학 분석기기 또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서로 다른 좀 성격의 사업을 좀 이제 분리해서 저희 전자 계측기 쪽은 전자 계측기만 이제 포커스할게요. 전문성을 예. 그래서 이제 올 11월 1일부로 네.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회사 네. 이름도 이와 같이 바뀝니다. 키사이트 예. 테크놀로지로. 예, 예. 그럼 국내도 그러면 에즈런트 코리아에서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코리아로 바뀐 예, 겁니까? 전자 계측기 부분은 그렇게 바뀌고 네. 화학 분석기는 계속 네. 에즈런트로 남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누는 겁니까? 예, 오늘 할 내용은 네. 그 오실로스코프 프루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로스코프 사용하시려면 네. 필수적으로 이제 프로브를 입력단에 오실로스코프 입력단에 연결하셔서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개념들,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 네네. 또 선택 시 또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 또 뭐 저희 에즈런 솔루션을 좀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요. 네네. 또 저희 뭐 재밌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오실로스코프 프로빙에 대해서 좀 네.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네. 가질 예정입니다. 뭐 공부라고 하면 뭐 좀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 가르쳐 주시면서 예, 물론입니다. 그럼 1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예. 기초부터 예. 뭐 아주 고급 과정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그 프로빙이란 거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구태여 지금 예. 이렇게 뭐 더 중요시되고 예.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네. 그 여러분들 타겟 신호의 네. 주파수가 올라가고 또 그 신호 엣지 스피드가 빨라지고 그래서 점점 더 빠른 스코프 프로빙 솔루션이 필요로 하고 또 이제 타겟 디바이스 자체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런 작은 디바이스를 이제 프로빙 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솔루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예. 진짜 그렇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 요새 뭐 한국에서는요. 예. 요새 광대역 안 붙이면 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다 작아지고 예.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바뀌어줘야 되겠네요. 예, 네.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무슨 말씀 나누시는 거 잘 들으시면서요. 이따가 설문에 퀴즈 2개 나가니까요. 거기 잘 응해 주시면은 오늘 푸짐한 상품들 탈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즈런 테크놀로지스의 오실로스코프 앤 프로토콜 디비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웹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약 40여 분에 걸쳐서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오실로스코프 프루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진행할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브를 여러분들 타겟에 연결하게 되면 그 프로브의 특성에 의해서 타겟 신호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걸 프로브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 로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고속 신호를 측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주의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에즈런트의 저희 최고성능 그 인피니맥스 프로브 시스템과 그 외에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여러 가지 신제품 프로브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모바일 디바이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는 MIPI 시스템을 프로빙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프로브를 타겟에 연결하게 되면 이 스코프와 프로브가 전체 매지먼트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서 프로브의 어떤 전개적인 특성이 타겟 신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그 프로브에 한 영향을 그 프로브 로딩이라고 하는데 즉 프로브가 마치 타겟의 부하처럼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정기적으로 간략하게 모델링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RLC, Resistance, Inductance, Capacitance 회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프로브를 한다면 이 R 성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또 C하고 L 성분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프로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브를 타겟에 연결하더라도 프로브가 무한대 인풋 임피던스를 갖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 세계에 그런 프로브는 존재하지 않고요. 어떤 프로브든지 이 RLC 성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타겟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브가 얼마만한 로딩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본인 타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프로브의 로딩 특성을 좌우하는 게 프로브 인풋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프로브 중에서 N2796A라고 2GHz급의 싱글 엔드 액티브 프로브가 있습니다. 그 프로브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 인풋 레지스턴스가 1메가옴 그리고 인풋 캐패시턴스가 1피코페롯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프로브 인풋 임피던스는 컨스탄트한 값이 아니라 항상 이 주파수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차트와 같이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인풋 임피던스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메가옴이다, 10메가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임피던스는 DC나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해당하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1GHz나 2GHz 대역에서는 임피던스가 거의 150옴 정도로 상당히 감소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1GHz 신호를 측정할 때 타겟에다가 150옴 저항을 회로의 병렬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실제 150옴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들 타겟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 타겟 소스 임피던스하고 상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프로브의 로딩 특성을 좀 쉽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더블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이 더블 프로빙을 하려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브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프로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에서 가능하면 가장 빠른 스텝 신호, 계단파 신호를 찾으셔서 프로브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프로브를 같은 지점에 또 연결하십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프로브 두 개가 같은 지점에 연결된 거죠. 첫 번째 프로브로 측정된 신호, 여기서 이제 노란색 트레이스에 해당하는 신호를 스코프에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비교를 위해서 다시 화면에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브로 측정한 신호, 여기서 빨간색 트레이스에 해당하는 이 신호 그 두 파형의 차이가 프로브 로딩에 의한 신호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싱글 엔디드 프로브를 사용하시면 필수적으로 그라운드 와이어나 이와 같은 그라운드 리드를 타겟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그라운드 와이어가 상당한 인덕턴스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덕티브 로딩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프로브 팁에 이 캐패시터 성분과 프로브 그라운드 리드의 인덕턴스 성분이 레조넌스 서킷, 즉 공진 회로를 만들어서 간혹 신호에 링잉 같은 현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측정한 신호에서 이와 같은 링잉이 보인다고 하면 이 링잉이 뇌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프로브에 의한 영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이 프로브 그라운드 리드의 길이를 줄여서 인덕턴스 성분을 줄여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덕턴스 값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레조넌스 프리퀀시, 즉 공진 주파수 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프로브 밴드위스 이상으로 공진 주파수를 올려서 그 화면에서 링잉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프로브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서킷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속 신호 프로빙에 관한 여러 가지 고려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쪽에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또 입력에 이제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고 프로브 트랜스퍼 펑션에 의해서 프로브 밴드위스와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성이 결정이 되고 또 입력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 특성에 의해서 프로브의 로딩 특성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브 자체의 노이즈나 아니면 외부 영향에 의한 노이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고속 신호 측정 시에는 이제 프로브를 타겟에 연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프로브 밴드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브 밴드위스는 그 정의부터 살펴보게 되면 그 프로브 주파수 응답 특성 frequency response 차트에서 신호 앰플리튜드가 3dB, 3dB만큼 감소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스코프 밴드위스의 정의와 동일한데요.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프로브나 스코프가 밴드위스가 대략 1GHz 또는 그 이하이면 왼쪽에서와 같이 가우시안 특성을 가지면서 상당히 완만하게 특성이 감소하게 되고 대략 1GHz 이상이다고 하면 오른쪽과 같이 급격하게 저희가 그걸 브릭월 특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앰플리튜드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F라는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1V 픽 투 픽인 사인 웨이브 신호를 동일한 F라는 밴드위스의 프로브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 프로브 출력에 나오는 신호는 1V가 아니라 3dB만큼 감소한 0.7V 픽 투 픽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V만큼의 신호를 출력해서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신호 밴드위스보다 더 높은 밴드위스의 프로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얼마 정도의 밴드위스가 필요하냐 하면 되게 가우시안 특성을 갖는 시스템의 경우는 저희가 3에서 5배 정도 그리고 브릭월 특성을 갖는 경우는 1에서 1.5배 정도 더 큰 밴드위스의 프로브나 스코프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밴드위스에 관한 다른 두 가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 페이지에서 시그널 밴드위스의 몇 배 정도 되는 프로브나 스코프 시스템을 권해드렸는데 그러면 그 시그널 밴드위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밴드위스와 라이즈 타임 간에는 실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가우시안 시스템이라고 하면 밴드위스와 라이즈 타임의 곱이 0.35 그리고 브릭월이라고 하면 그 곱이 0.4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나노세컨드의 라이즈 타임을 갖는 신호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로브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신호 밴드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신호 밴드위스가 70메가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3에서 5배 정도 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프로브 밴드위스는 200에서 350MHz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그 다른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MHz급의 패시브 프로브를 가지고 이 패시브 프로브가 낼 수 있는 라이즈 타임보다 더 빠른 신호를 측정했다라고 하면 프로브 라이즈 타임이 이 신호 라이즈 타임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서는 이 프로브 라이즈 타임에 의해서 더 느려진 신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그 500메가 프로브 자체의 라이즈 타임은 700 피코세컨드 정도인데 실제로 이거를 525 피코세컨드 라이즈 타임을 갖는 신호를 측정했다. 그러면 신호는 프로브에 의해서 느려져서 약 화면에서는 700 피코세컨드 라이즈 타임을 보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에즈런트 인피니맥스 3 프로브 시스템과 사용되는 30GHz급 브라우저 프로브 헤드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그 브라우저, 프루브 브라우저 헤드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아래에 그 프루브 그 팁 간의 그 피치 스페이싱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thumb wheel 있고 또 그 팁은 이제 스프링 로드 팁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루빙 하시고 컨택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컨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GHz 브라우저 헤드로 아주 빠른 신호를 보시게 되면 이 프로브 팁 간의 간격, 피치 스페이싱이 신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브 헤드 팁 간격을 1mm로 하고 그 라이스 타임이 약 20피코세컨드 정도 되는 굉장히 빠른 고속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 프로브에 입력되는 신호 V인하고 출력되는 신호 Vout이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이 전 페이지의 스텝 신호를 좀 확대해서 보여준 거고요. 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그 팁 간의 간격을 1mm에서 3mm로 넓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V인과 Vout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우선 사용자들이 실제 그 사용하는 팁 간격을 그 스코프 메뉴에서 선택하게 해서 그에 해당하는 그 커렉션 필터를 불러와서 팁 간격에 의한 오차를 보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3mm 팁을 사용하면서 3mm 커렉션 필터를 해주게 되면 아주 정확한 특성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경우는 그 프로브 팁 인풋 리드 길이가 그 프로브 특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예인데요. 저희가 만드는 그 인피니맥스용 그 zip 프로브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솔더링 팁에 해당하는 건데 이 그 상단에 이 팁이 스탠다드용 팁이고 여기 그 팁의 그 리드 길이가 약 한 2mm 정도 이거 이 팁을 사용할 경우 밴드위스를 12.3GHz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스탠다드용 팁 말고 롱 와이어 버전 팁을 사용하게 되면 이 팁 길이가 뭐 7mm에서 11mm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밴드위스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팁 간의 간격, 즉 이 리드 그 다리 사이의 간격을 더 벌리게 되면 또 밴드위스는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프로브 팁의 인풋 리드가 길어지면 밴드위스가 감소하고 또 프로브 로딩도 더 심해지고 응답 특성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브 팁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자 사용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프로브는 저희가 약 10여 년 전에 개발한 싱글 엔디드 액티브 프로브의 프로브이고 이 아래쪽은 그 일렉트리컬 모델인데 이 보시면 이 프로브 앞단에 팁 부분이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 앞부분 이거 페라스틱 인덕턴스나 캐패시터 성분이 그 프로브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 입력단을 더 단순하게 이제 모델링하게 되면 이와 같이 LCL 탱크 서킷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RF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L 모델의 경우는 그 프로브의 인풋 임피던스가 그때 이제 공진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그 공진 주파수에서의 인풋 임피던스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로에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이 프로브가 거의 쇼트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특성을 보게 되면 이 공진 주파수에서 피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진 주파수 레조넌스 프리퀀시 자체는 이 L하고 C 값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공진점이 그 프로브 밴드위스 인에 있다면은 저희가 그걸 이제 인밴드 레조넌스라고 하는데 측정 시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 resonance frequency 공진 주파수를 가능하면 높여서 프로브 밴드위스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실제로 프로브가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프로브 업계에서 과거에 대표적인 것이 이 프로브 팁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겁니다. 프로브 팁을 작게 만들면 인덕턴스 캐패시턴트가 작아지면서 공진 주파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 프로브 사용성이 문제가 되고 합니다. 팁이 너무 작게 되면 프로빙 하는데 상당히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에즈런트에서 과거에 저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취한 방법이 하나가 프로브 팁 끝단에 아주 작은 댐핑 레지스터, 댐핑 R을 달아서 LC 레조넌스를 막는 소위 댐핑 레지스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댐핑 레지스터를 달게 되면 이 인풋 임피던스 특성을 보면 그 인풋 임피던스가 떨어지더라도 그 댐핑 레지스터 값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되고 또 주파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면 상당히 평탄한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댐핑 레지스터 효과를 여기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면은 이거는 저희 4기가헤르츠 싱글 엔디드 액티브 프로브의 왼쪽은 댐핑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오른쪽은 그 댐핑 레지스터를 단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4기가헤르츠 싱글 엔디드 액티브 프로브에 댐핑을 하지 않은 5mm 정도 길이 되는 와이어를 끝에다 달고 주파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왼쪽과 같이 약 750메가 정도에서 프로브 밴드에서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그 인풋 임피던스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750메가 밴드위스에서는 이 프로브가 거의 쇼트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프로브 팁에다가 약 150오hm 정도 되는 작은 댐핑 레지스터를 달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한번 또 측정해 보면 그 레조넌스 때 그 임피던스가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같은 예인데요. 이번엔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 댐핑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응답 특성이 레조넌 공진 포인트에서 상당히 크게 이렇게 피킹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댐핑 레지스터를 달게 되면 상당히 평탄한 이 주파수 특성을 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예를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 댐핑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프로브 출력 신호에 여러 가지 링잉이 생긴다든지 피킹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댐핑 레지스터를 달게 되면 대단히 깨끗한 특성을 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팁 이 댐핑 레지스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건 에즈런트에서 최초로 사용한 기술이고 프로브 팁의 댐핑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인풋 임피던스 로딩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리고 LC 레조넌스 공진에 의한 그 시그널 피들리티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댐핑 레지스터를 연결할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레지스터 자체가 가능하면 이 타겟 쪽으로 향하는 게 그 와이어에 의한 그 인덕턴스 성분을 댐핑까지 다 댐핑 시키는데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프로브 쪽이 아니라 타겟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가능하면 레지스터를 끝단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브 팁이 밴드위스나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아봤는데 이 프로브 앰프 자체의 그 트랜스퍼 펑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탄하다고 보는데 저희 에즈런트 인피니맥스 3 프로브의 경우는 그 각 프로브마다 생산 테스트할 때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응답 특성의 그 non 리니어티를 제거해주는 이 S 파라미터 파일을 그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나중에 스코프에 연결하게 되면 그 스코프가 이 커렉션 필터를 불러와서 상당히 평탄한 그 응답 특성을 갖도록 이 커렉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프로브를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하면 대개 DC 업셋이나 DC 게인만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는데 저희 인피니맥스 3 같은 경우는 그 AC 성분까지 다 캘리브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밴드위스에 관한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프로브 밴드위스 정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뭐 타겟의 클락 프리퀀시도 아니고 바로 타겟 신호에서 가장 빠른 라이스 타임, 폴 타임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그널 밴드위스를 구하고 거기에 몇 배의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프로브 밴드위스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브 팁 액세서리가 밴드위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고주파에 올라가면서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해결책으로 저희가 에즈런트에서 댐핑 레지스터 테크놀로지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프로브 로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브의 인풋 임피던스 특성 곡선은 여기 빨간색 트레이스 처럼 그 DC나 되게 로우 프리퀀시 레인지에서는 그 프로브 레지스턴스 영향으로 상당히 높고 평탄한 이 특성을 보이다가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면서 높은 주파수에서는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높은 주파수에서는 프로브 캐패시턴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성의 프로브를 그 RC 특성을 띈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시중에서 뭐 구하실 수 있는 프로브의 거의 99% 이상은 이런 특성을 보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의 에즈런트 인피니맥스 3나 또는 다른 회사의 동급의 프로브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DC에서는 상당히 높은 임피던스, 여기 보면 100kΩ의 임피던스를 보이다가 캐패시터 성분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감소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이 미드레인지 밴드위스에서는 저 에즈런트의 경우는 1kΩ, 그리고 타 회사 제품의 경우는 약 450옴 정도의 임피던스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해서 대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성의 프로브를 RC의 특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 프로브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대부분의 미드레인지 밴드위스 임피던스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너럴 퍼포스 프로빙, 예를 들어서 뭐 소스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신호를 찍는다 그러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브 로딩 특성이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측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셋업을 이용합니다. 우선 그 50옴 소스 임피던스를 갖는 그런 그 소스 신호를 50옴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그 끝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프로빙 할 수 있게 그림과 같은 50옴 feed through fixture를 연결하고 다시 50옴 케이블로 스코프 인풋에 50옴에 터미네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브 인풋에서 보면 50옴 해서 그 소스 임피던스가 25옴인 그런 신호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20피코세컨드 라이스 타임을 갖는 아주 빠른 스텝 신호를 여러 가지 프로브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여기 우선 검은색 트레이스가 프로빙 하기 전에 그 소스 신호입니다. 저희가 V 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트레이스가 저희 12GHz 인피니맥스 2 프로브로 측정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 프로브가 밴드위스가 12기가라서 이 밴드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스 타임이 20피코세컨드 신호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트레이스가 저희 인피니맥스 3 프로브로 측정한 거고, 이 분홍색 그 아래에 있는 게 그 저희 다른 회사의 동급의 그 RC 프로브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회사의 그 RC 프로브로 측정한 경우 앰플리튜드가 좀 약간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인풋 임피던스 차트에서 그 미드 레인지 밴드위스에서 저 에즈런트는 인풋 임피던스가 대개 1kΩ이고 이 다른 회사 제품은 450옴으로 약 반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 프로브 로딩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프로브 로딩 특성을 주파수 전 대역에서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 이 왼쪽은 역시 그 동일한 그 다른 회사의 RCRC 프로브이고, 여기에 그 작은 솔더링 팁 20GHz 솔더링 팁을 사용했고, 오른쪽은 저희 인피니맥스 3 프로브하고 N에서 5439A, 5440A 28GHz 나오는 그 Z 프로브 팁과 헤드를 사용한 경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트레이스는 프로브를 연결하기 전에 그 레퍼런스가 되는 그 V 소스 신호이고, 분홍색 트레이스는 프로브를 연결해서 프로브에 의해서 신호가 로딩이 이루어진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호의 차이가 바로 프로브 로딩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 에즈런트가 상당히 우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브 노이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프로브 노이즈가 낮은 그런 프로브를 원하시는데, 노이즈가 적은 프로브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제가 권해드린 거는 어테뉴에이션 레이쇼가 낮은 프로브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프로브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어테뉴에이션 레이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어테뉴에이션 레이쇼가 작은 걸 사용하시면 프로브에 의한 노이즈 컨트리뷰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필요한 밴드위스 이상으로 너무 높은 밴드위스 프로브를 사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프로브 밴드위스가 올라가면 더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다 픽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브 팁을 가능하면 작게 하시고, 또 그 팁에 그 새로 만들어진 루프를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프로브 노이즈 컨트리뷰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몇 가지 재밌는 프로브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프로브는 아주 저전류, 로우 커런트 측정용 전류 프로브입니다. 커런트 프로브. 이 프로브를 이용하면 아주 작게는 저희가 같이 제공하는 그 액세서리를 이용하게 되면 5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의 AC/DC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개 배터리로 동작하는 디바이스라든지 셀폰, 여러 가지 칩셋에 아주 낮은 전류를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 프로브는 전류가 흐르는 시그널 패스를 끊고 거기에 그 전류 센스 레지스터를, 저희가 제공하는 센스 레지스터를 삽입한 다음에 그 센스 레지스터 양단의 전압, 전류가 흐르는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저항값으로 다시 나누어서 전류를 구하는, 실제로는 이게 전압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전압 프로브처럼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전압 프로브로 사용하게 되면 센시티비티는 수 마이크로볼트의 아주 훌륭한 센시티비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브의 인풋 임피던스가 3기가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프로브 중에서 인풋 임피던스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DC나 로우 프리퀀시에서 3기가옴의 인풋 임피던스를 얻고, 그래서 프로브 로딩이 상당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로 저희가 그 몸에다 그 EKG 패드를 붙이고 그 양단의 프로브로 측정할 수 있게 해서 저희 심장 박동 그 카디오그램을 스코프로 측정을 했는데, 이와 같이 아주 미세한 그 심장 박동 움직임도 이 프로브와 스코프를 이용해서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하이 센시티비티 커런트 프로브하고 1:1 어테뉴에이션을 갖는 그 볼티지 프로브의 노이즈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본 건데, 이 노란색 1번 채널이 그 커런트 프로브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1:1 볼티지 프로브인데,
이제 노란색 채널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우선 그 큰 이유가 하나는 이 커런트 프로브의 어테뉴에이션 레이쇼가 이건 신호를 어테뉴에이션 하는 프로브가 아니라 300배 게인을 갖는 이런 일종의 앰플리파이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고객분들 중에 그 여러분 타겟 디바이스를 그 템퍼레처 인바이러먼털 챔버에 넣으시고 프로브를 거기 직접 연결하셔서 그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면서 그 디바이스 특성을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챔버 테스트용, 인바이러먼털 챔버 테스트용으로 저희가 몇 가지 프로빙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브는 실제 그 프로브 자체를 챔버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타겟에 연결하고 온도를 올리고 낮추고 하면서 실제 디바이스의 특성을 외부에 있는 스코프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최고로는 섭씨 150도에서 또 마이너스 55도까지 아주 와이드한 레인지에서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면서 챔버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커넥티비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피니맥스 프로브하고 함께 제공하는 커넥티비티 솔루션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솔더링 헤드, 그러니까 요 끝에 팁단을 이제 타겟 보드에 납땜해서 쓰시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가 사켓 헤드라고 해서 일반적인 PC 보드의 그 0.1인치 그 헤더 커넥터에 직접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그 댐핑 유닛을 통해서 그 납땜해서 쓰시는 경우, 또 브라우징 하시는 경우 여러 가지 신호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 보시는, 또 케이블 솔루션, 이거는 뭐 SMA라든지 2.92mm 그 케이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피니맥스 프로빙 솔루션 중에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솔더링 솔루션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DDR 메모리나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여러 신호를 돌아가면서 측정해 보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저희 ZipTip이라서, ZIP이라는 거는 Zero Insertion Force의 약자인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프로브 기존의 이와 같은 그 솔더링 헤드 프로브 헤드를 이 팁 부분하고 그 헤드 부분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 팁 부분은 원하시는 그 타겟 테스트 포인트에 이렇게 납땜을 하시고, 그리고 헤드를 원하시는 그 팁에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연결하셔서 여러 가지 신호를 이렇게 측정하실 수 있는 아주 그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이번에는 기타 저희 에즈런트의 그 하이스피드 프로빙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피니맥스 프로브 시스템은 2003년에 첫 인피니맥스 1 시리즈라고 해서 1.5GHz에서 7GHz까지 밴드위스를 갖는 그 프로빙 시스템을 처음에 출시하였고, 그 후로 2005년도에 인피니맥스 2 시스템 시리즈라고 해서 밴드위스를 12GHz까지 올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출시하였고, 그 후에 2010년도에 저희가 인피니맥스 3 시스템을 만들면서 밴드위스를 30GHz까지 올리고, 그때 업계에서는 제일 높은 밴드위스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피니맥스 3 시스템의 프로브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브 헤드 액세서리들, 그리고 또 인피니맥스 프로브를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브 어댑터들을, 인피니맥스 3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프로브 밴드위스를 차후에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프로브를 사용하시고 차후에 더 높은 밴드위스의 인피니맥스 3 프로브를 원하시면 프로브를 뭐 새로 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그 현재 프로브를 에즈런트에 리턴하시면 저희가 그
업그레이드 비용만 지불하시면서 아주 저렴하게 높은 밴드위스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인피니맥스 1하고 2 시스템의 프루브 앰프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 인피니맥스 1하고 2 액세서리들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피니맥스 1하고 2 액세서리들은 서로 인피니맥스 1, 2 앰플리파이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피니맥스 3 앰프와는 호환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피니맥스 3 액세서리들은 인피니맥스 3 앰프와만 호환이 되고 1하고 2 프루브 앰프와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또 고객분들 중에 그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프루브 특성을 이제 모델링해서 그 프루빙 이펙트를 시뮬레이션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인피니맥스 프루브의 모든 액세서리의 인풋 임피던스 스파이스 모델을 저희 매뉴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 인피니맥스 프루브 헤드의 그 스파이스 서브서킷 정보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매뉴얼을 찾아서 그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시고 이걸 이제 텍스트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스파이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P스파이스 같은 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프루브 커렉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실제 저희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한 고객의 그 테스트 시스템 모습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짐 케이블들이 오가고 있고 또 이렇게 스위치 매트릭스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케이블이나 이 스위치 매트릭스에 의해서 그 신호 로스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해서 이분은 이 케이블이나 그 스위치에 의한 인서션 로스를 디인비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경우는 여기 사진과 같이 프루브 팁 길이를 아주 짧게 했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이제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퍼포먼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프루브 팁 길이에 의한 이제 뭐 로딩 효과라든지 그러한 영향을 디인비딩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나 이 프루브 어떤 특성을 커렉션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VNA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 부분의 S 파라미터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구한 다음에 그걸 스코프에 로드를 해서 저희 뭐 인피니싱과 같은 디인비딩 소프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프리시전 프로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장비 필요 없이 그 스코프와 아주 간단한 케이블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이 프루브 로딩 효과나 케이블 뭐 인서션 로스를 커렉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 커렉션을 하신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그 레퍼런스 케이블 이용해서 그 베이스라인 S 파라미터를 먼저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라이즈 하고자 하는 케이블을 두 그 레퍼런스 케이블 사이에 이제 삽입하셔서 그 다음에 또 다시 S 파라미터를 측정하시고 다시 스코프에 저장하신 다음에 스코프가 그 커렉션 파일을 만들게 한 다음에 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전 프로브를 이용하시면 실제 여러분들 프로브나 케이블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특성을 이제 스코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프리시전 프로브를 사용하기 전에 케이블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늘색 이 트레이스고 프리시전 프로브를 이용해서 인버스 커렉션 필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노란색 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에 해당하는 이 필터를 만들어서 이 필터를 적용했을 때의 케이블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가운데와 같이 아주 평탄한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라이스 타임 20피코세컨드 되는 굉장히 빠른 스텝 신호를 이제 프로브로 측정하였을 때 모습인데 프리시전 프로브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프로브 팁의 로딩에 의해서 라이스 타임이 약 67피코세컨드로 느려졌는데 이 프리시전 프로브를 이용해서 커렉션 필터를 만들어서 그걸 적용해서 이제 스코프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 원래의 20피코세컨드에 가까운 거의 완벽한 파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그 프로브를 프리시전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커렉션 한 경우인데 이 경우 이제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도 플랫하게 만드는데 이제 프리시전 프로브가 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프로브 밴드위스도 어느 정도 부스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위스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프리시전 프로브를 이용해서 밴드위스를 더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미피 신호 프로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피 디파이의 경우는 그 디퍼런셜 하이 스피드 모드하고 싱글 핸디드 로우 파워 모드를 계속 이렇게 스위칭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그 디바이스 파워 손실을 줄이고자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이 스피드와 로우 파워 데이터를 스코프로 잡은 화면이고요. M5도 저 D5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이제 로우 파워 모드에서는 M5에서는 이제 로우 스피드 모드라고 부르고 별도의 클락 라인이 없이 데이터 라인 수도 제한이 없고요. 물론 이제 M5에는 더 고속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D5와 M5 측정에 필요한 그 프로브하고 스코프 밴드위스를 한번 알아보면은 이건 제가 아까 여러분 강조했듯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가장 빠른 신호의 라이스 타임과 폴 타임의 그 엣지 스피드 정보입니다. 그래서 D5의 경우는 100에서 150 피코세컨드의 라이스 타임이라는 것을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밴드위스를 구하면 대략 4에서 6GHz 정도의 프로브나 스코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M5를 보시면 M5도 역시 스펙시트에서 라이스 타임 정보를 얻으셔서 필요한 밴드위스를 구해보면 이거는 뭐 6에서 한 24GHz까지 굉장히 좀 더 빠른 시스템을 필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호 터미네이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D5의 그 하이스피드 모드에서는 그 리시버에서 싱글 엔디드로 각각 55옴의 터미네이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P 로우 파워 모드에서는 이 파워 손실을 줄이고자 터미네이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케이블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로우 파워 신호를 스코프 55옴 인풋에다 연결하게 되면 이게 신호가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으로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 다이나믹 터미네이션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하이스피드 모드하고 로우 파워 모드가 스위칭 될 때마다 이게 다이나믹하게 터미네이션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든지 이제 정확한 그 앰플리튜드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이 M5는 D5하고 다르게 하이스피드하고 로우 파워 모드 모두 그 터미네이션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터미네이션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빙 시 그 D5처럼 이제 다이나믹 터미네이션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퍼런셜 프로브 팁에 입력 그 팁 입력의 양단에 100옴 정도의 그 터미네이션 레지스터를 붙이거나 띄었다 하면서 이제 터미네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번에 한 모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미피 시스템 레벨에서 D5나 M5 신호를 이제 보시고자 한다면은 그 신호 트레이스나 그 테스트 포인트에 디퍼런셜 프로브를 직접 물려서 사용하면 되고 이미 그 칩 레벨에서 이게 터미네이션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그 터미네이션 문제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로
D5 신호가 하이 스피드 모드에서 로우 파워 모드로 트랜지션 할 때 그때 모습인데 이 로우 파워 모드로 바뀌면서 그 타겟의 소스 임피던스가 50옴에서 상당히 하이 임피던스 그 스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를 이때 인피니맥스 3나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RC 프로브 대부분의 미드레인지에서 임피던스가 낮은 그런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브 로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오버슛이 생기고 또 신호 그 레벨이 그 떨어지면서 다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면 인피니맥스 1이나 인피니맥스 2 같이 임피던스가 어느 정도 높은 프로브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늘 저희 공부한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에 그 프로브 로딩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로딩 이펙트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블 프로빙이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 밴드위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프로브 팁 길이가 길어지면 또 그게 밴드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로딩에도 영향을 미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점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댐핑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저희 프로브 팁 레조넌스 제거하고 또 시그널 피델리티를 향상시키는 그 방법, 그리고 또 RC 타입의 프로브하고 RC 그 인풋 임피던스 프로파일을 갖는 프로브의 그 특징들,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프리시전 프로브를 이용해서 그 디인비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브 로딩하고 케이블 로스 문제를 아주 손쉽게 경제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장시간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유용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차후에도 저희 에즈런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에즈런트 영업이나 애플리케이션 팀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설문조사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설문에 그 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퀴즈 2개 있을 겁니다. 퀴즈 꼭 정답을 써 주셔야지만 저희가 아까 경품 아이패드 에어서부터 되게 좋은 경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네. 물론 그리고 또 오늘 질문하신 분들 또 질문하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감안하겠고요. 네. 질문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오늘 게스트님께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그 게스트님의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제가 댓글창에다가 제가 지금 써드릴게요. 그 장재용 이사님이거든요. 장재용 이사. 자, 댓글창에 써드렸거든요. 지금 그 장재용 이사님 오늘 게스트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다 못해드릴 것 같고요. 못해드린 분한테는 이메일로 그죠? 답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말고 여러분 나중에 또 추가로 다른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문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김재훈님, 프로브 아웃값과 VTIP 값 간의 차이가 결과 측정 값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요? 네. 네. 그 제가 그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저희 에즈런트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한 그 터미널로지가 네. 이제 vSource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vSource라는 거는 여러분들 프로브를 연결하기 전에 그 시그널 소스하고 스코프 인풋을 50옴 케이블 연결해서 네. 그 레퍼런스가 되는 신호, 네, 그 네. 프로브 연결하기 전에 그 건드려지지 않은 신호를 말하고요. 네. 그게 그 다음에 Vin이라는 건 이제 프로브를 연결해서 프로브에 의해서 이제 레퍼런스 신호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왜곡이 됐을 때 그걸 이제 프로브 로딩된 신호죠. 네네. 이제 그게 Vin이고 네. Vout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브 아웃풋이 나오는 신호입니다. 근데 그거는 프로브 그 트랜스퍼 펑션에 의해서 이제 뭐 리니어리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결과. 그래서
저희가 그 V source하고 V in의 차이를 저희가 prove loading이라고 얘기하고 V in하고 V out의 차이가 prove transfer 펑션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 네. 자, 그다음에 그 오태우님께서는요, 5cm 액세서리가 매칭 관련 댐핑 저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액세서리 자체가 다 인덕턴스 캐패시터 성분, 그러니까 그 페라스틱 그 컴포넌트고요. 그게 사실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그 추가로 프로브 인풋 단에 붙어진 그 페라스틱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네. 그 끝에 저희가 추천하는 게 이제 댐핑 레지스터를 붙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고요. 네. 김창호님께서는요, 댐핑 저항 값은 시험 환경에 따라 변화가 큰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이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대개 한 80옴에서 150옴 정도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애큐러시가 좋고 템퍼처 코에피션도 좋은 그런 좋은 저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승호님, 댐핑 레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댐핑 레지스터의 단점은 없는지요? 일단은 그 물리적으로 네. 이제 레지스터가 프로브 팁에 연결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댐핑 레지스터를 아주 끝단에 붙이는 게 좋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제 댐핑 레지스터를 붙인다 그래서 그게 밴드위스를 넓혀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인밴드 레조넌스 공진 일어났을 때 그때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피킹을 댐핑 시켜서 그걸 플랫하게 만들어주고 네. 더 좋은 신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오태훈님께서는요, 하이스피드 신호 검증 시 프로브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는 프로브 스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대신할 프로브로 보면 되는지요? 예, 일반적으로 프로브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헤드로 이제 여러분들 신호를 이제 측정하실 때 이렇게 손 떨림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이제 좀 프로브하기 곤란하신 부분 그걸 이제 프로브 홀더나 스테이션에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뭐 미세한 것들 측정이 많을 거니까 예. 그런 거에 되게 유용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네. 최동준님, N2796A와 호환되는 오실로스코프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요? 예, N2796이라는 프로브는 저희 2기가헤르츠 싱글 핸디드 액티브 프로브인데 저희 에즈런트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중저가형의 인피니 비전 시리즈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고가형의 인피니엄 시리즈가 있는데 네네. 인피니 비전 시리즈 중에서 저희 3000X, 4000X 시리즈 그다음에 인피니엄의 9000X, 9000 시리즈에 다 호환이 됩니다. 네. 예. 김수열님, 타사 제품의 오실로스코프를 에질런트의 오토 프로빙으로 연동해서 사용 가능한지요? 그 불행하게도 네. 저희 이제 계측기 회사 간의 프로브 인터페이스가 좀 다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에즈런트 또 다른 업체들 각각의 고유의 이제 프로브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저희 에즈런트 프로브는 에즈런트 스코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창민님, 이번 주제 프로브를 이용 시 DCA 81,000D의 오실로스코프 기능에 적용하여 마이너스 40도에서 제품 테스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 예, 저희 아까 소개해드린 프로브 솔루션 중에서 아주 고온이나 아주 극한적인 저온에서 측정할 네. 수 있는 그 익스트림 프로빙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 그 중에서 이제 인피니맥스 프로브에 네. 약 1m 정도 길이가 되는 그 익스텐션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그 케이블 그게 GPO 커넥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인피니맥스 프로브 헤드를 연결하셔서 네. 그 프로브 헤드를 실제 템퍼러처 챔버에 집어넣으시고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인피니맥스 프로브 자체는 저희 인피니엄 그 리얼타임 오실로스코프하고 호환이 되는 프로브인데 저희가 그 8610 그 DCA 샘플링 스코프와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86100에서 그 아까 마이너스 40도라고 했나요? 네. 그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 테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류성민님, 프로시전 프로브는 옵션으로 선택 구매가 가능한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종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 저희가 그거와 함께 이제 그 레퍼런스 케이블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고은성님, 댐핑 레지스터 프로브는 측정 가능한 파워 레벨은 몇 데시벨 미리까지 가능한 건지요? 그거는 제가 잘 네, 지금 나중에 답변을 못 네, 드리는데 이메일로 좀 예. 드리면 되겠고요. 장재용님, 댐프 LC를 달게 되면 많은 공간 사용과 쉽게 이탈 문제는 없습니까? 댐핑 레지스터를 달게 되면 네네네네. 그거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레지스터 R이 들어가니까 네네. 예, 거기에 약간의 그 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치규님, MIPI, MPHY의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이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 저희 또 회사에 그 네.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네네. 제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엽님, 기존 프로브에 사용자가 임의로 댐핑 저항을 연결해서 댐핑 레지스터 헤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 일반적인 뭐 패시브 프로브를 사용하시더라도 패시브 프로브 끝단에 뭐 와이어라든지 리드라든지 뭐 클립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들이 첨가되면 네. 그게 이제 L하고 C를 증가시키는 거라서 네. 네, 그런 끝에다가도 역시 댐핑 저항을 달면 그게 피킹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거 뭐 기술적은 아니고 송민수님께서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로 업체명이 변경된 이후 출시된 장비와 이전 장비에 대한 상표 구별이나 구매나 교정 등의 절차가 혹시 변경이 되는지요? 개발 품질팀 소속이라 저는 제품 사양보다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궁금해져가지고요. 예. 그 저희가 실제 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로 분사하는 날짜는 네. 올해 11월 1일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 회사 명하고 그 분사한다는 내용 자체만 발표된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네. 이제 11월 전까지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분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저희 에즈런트 직원 영업분들이나 통해서 충분히 고객분들한테 공지가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네네. 제가 잘 배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질의응답 여기까지 마친 거 하겠고요. 예, 예. 지금 좀 길어졌는데 그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 하죠. 예. 뭐 장시간 이렇게 저희 시간 내셔서 웹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구정 연휴 잘 쉬시길 바랍니다. 네, 예. 하여튼 여러분들 구정 연휴 잘 쉬시고요. 뭐 구정 다음 주엔 방송이 없고요. 그 뭐 이번 주도 물론 오늘 오후 3시 또 내일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실 거고 여기서 이제 오늘 올해 이제 방송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